지금 종목들을 정리를 못해요. 보면 다 다 아까워. 스토리가 있어요. 다 아까워. 다 이건 누가 좋다 그래서 샀고 맞아. 뭐 누가 좀만 기다리면 샀는데 될 것 같고. 그거를 다 모아놓은 내 포트폴리오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오죠. 50%도 한 번 오고요. 30%도 두 번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케 한 번 이겨냈어요.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면 거의 머리를 집어 뜯으면서 내가 지난번에 당하고.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오늘은요,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대표님을 저희 조수빈 크리에이션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기 코스피가 5천 찍고 사실 금 오르고 은 오르고 막 너무 오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되시는 분들도 많지만 중심을 못 잡겠다, 또 포모가 온다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좀 긴급하게 좀 인터뷰를 청해봤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 소개할 때 장기 투자를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워런 버핏이다라는 별칭을 붙여드리고 싶었는데 별로 원하지 않으신다고. 워렌 한국의 워런 버핏은 버핏.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위대하신 그 투자가입니다. 네. 그죠? 2000년 이후에는 사실 이분의 성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테크가 뜬 네. 다음에 수익률을 한정해 보면은 워런 버핏의 수익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다. 2000년 이전에는 제조 기업들이 세상의 부를 주도했던 시대고, 그때는 가치 투자가 그렇습니다. 맞았고, 예. 2000년 이후에는 테크 기업들이 세상의 부를 주도했습니다. 워렌 버핏 이분은 제조업 시대 때 투자의 대가고, 테크 시대는 그분의 원칙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25년까지면 총 60년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60년 노란 색깔로 그것도 보이는 게 S&P 500의 성과고, 예. 파란색이 이분의 성과입니다. S&P 500이 60년 평균 10.9%, 약 11%고 이분은 19.9%, 20%,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60년 수익률이면 5만 6천 배가 나옵니다. 그 복리 효과로. 예. 예. 1억 투자하면 5조 6천억이 됩니다. 와. 이분이 부자가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그죠? 투자의 세계에서 60년은 기업을 한 게 아니라 네. 투자로 60년 한 사람은 이분이 전무후무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0년 성과를 보시면 빨간색, 여기에 나스닥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스닥 기술주 100이 위주의 예, 미국 주식. 14.1%, 노란색 S&P 500이 10.9%, 워렌 버핏이 12.4%. 30년 연평균 수익률은 나스닥 100이 워렌 버핏보다 1.7% 정도 높습니다. 30년 그렇고요. 요 사이가 2000년이니까 20년 성과를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13.7, 10.8이니까 연평균 3%입니다. 테크가 뜬 다음으로 맞습니다. 한정해보면 워런 버핏의 수익률이 좋지 않고 예.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투자 기법도 달라져야 된다. 맞습니다. 워런 이겁니다. 버핏이 애플을 산 것조차도 테크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누구나 이제 스마트폰을 이게 들고 다니면서 유틸리티화 돼 가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제 성장한 산업이라고 보고 샀고요. 투자의 성공을 저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이고, 두 번째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 게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주가가 빠지면 흔들려서 팔게 되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에 투자를 해서 시간이 경과하는 수익이 나는 이게 정상적인 성공 투자 방법인데, 여기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어떤 투자 대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를 하고 나면 항상 정기예금처럼 꾸준히 수익이 느는 게 아니라 올랐다 빠졌다를 그렇죠. 반복하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시간의 경과에 나타나는 변동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실감나게 1억을 투자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200배가 나면 200억이 되죠. 그죠? 200억에서 60%가 빠지면 6, 22, 120억 빠져서 80억이 남습니다. 자, 나는 여전히 79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79억 벌었으니까 행복해라고 느끼겠습니까? 200억에서 120억이 빠져서 미칠 것 같습니까? 미칠 것 같은 게 정상이고요. 예.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오죠. 50%도 한 번 오고요. 30%도 두 번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케 한 번 이겨냈어요.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면 거의 머리를 집어 뜯으면서 내가 지난번에 당하고 또, 그리고 그거 하루에 빠지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이게 장기간에 걸쳐 빠집니다. 그럼 매일 팔까 말까를 매일 고민하고 매일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속은 타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치면, 자, 1억이 300억이 되니까 330억이 되니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투자가들에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자가 됩니다. 환자. 330억 들고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개별 종목 하는 거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피하라고 일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뭐 다시 편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좀 위험한 구간 아닌가요? 지금 들어가요. 표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이 상품을 네. 정말 하나하나를 제가 골라서 이게 한 건데 반도체 공부를 해서 만든 거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계속 오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뵌 게 한 달 전이죠, 그죠? 네, 그때 한 달 전에 그때 사라 샀죠, 그러니까 제가. 사셨어요? 그날 샀죠. 대부분 그날. 분들이 차트를 보고 예. 너무 올랐다고 안 삽니다. 그게 한 3년 지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AI는 20, 30년 갈 테마라고 저는 봅니다. 아, 앞으로. 적어도. 예. 근데 실제로 투자는 2, 3년밖에 안 됐어요. AI 본격 투자는.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비싸서 사면 물릴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성공 투자의 두 가지 요건 말씀드렸죠. 방향과 시간이라고. 방향은 20, 30년 갈 테마면 이게 무조건 맞는 겁니다. 내가 사서 물려도 들고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물려도 시간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그때 팔면 좋은 수익을 내주면 집을 되는 산다든지 거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세상에 많은 반도체 ETF가 있지만 AI 반도체 특화된 상품이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맞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차트 보고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못 사시는데 예. 한 달 전에 사셨는데 벌써 한 20몇 프로 나셨잖아요. 근데 그죠? 저는 사실 솔직히 저는 저 개별 종목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개별 종목 TSMC, ASML, 엔비디아, 하이닉스 다 가지고 그럼 있거든요. 훌륭한 선택하신 겁니다. 수익률 자체는 사실 개별 종목이 더 크긴 한데요. 나머지 6종목이 20%가 있는데 이 종목별 20%씩 80% 아니겠습니까? 그 종목이 합쳐서 얘들하고 성과가 어떤지를 비교해 보면 그게 이만큼 안 됐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제 이거를 개별 종목 사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 어떤 분이 개별 종목을 사셔야 되냐면 ETF로 사시면 퇴직연금에서는 ETF로 사십시오. 그러면 운용사들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전문가가 그리고 관리해주고 나중에 세금을 퇴직연금 세금을 내니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ETF로 많은 금액을 사시면 1년에 수익률 2천만 원 넘으시면 종합과세가 돼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개별 종목을 사시는데 이게 개별 종목 사셔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퇴직연금이나 수익률이 2천만 원 미만 정도로 기대하시는 건 이거 사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각자의 세금 상황에 맞춰서 또 하나 제가 책에서 읽고 영상으로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플러스라는 상품이 있어요. 예. 여기서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제가 많은 상품들 가운데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2%입니다. 저는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변동성도 크고 수익률이 기대값도 높은데 빅테크 탑7은 왜 들어오느냐면 2024년에는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에 더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기술이 AI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AI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입니다. 그들은 기존에 플랫폼에서 번 돈들을 이 빅테크 투자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투자하는데 가장 인프라 제공했던 애들이 얘네들이라서 가장 수혜를 봐서 많이 오른 거고 이들 중에 일부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고 다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 기업들이 AI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걔네들이 수익을 내게 되는데요. 지금 AI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냐면요. 투자를 보게 되면 AI 관련 투자가 학습이었습니다. GPU 중심 생태계. 엔비디아. 그게 엔비디아 중심 네. 생태계. 얘네들이 가장 많이 오른 거고. 두 번째 이제 GPU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메모리 쪽은 왜 많이 수요가 늘어나냐면 학습을 한 다음에 추론. 추론 단계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요. 그 추론 단계가 뜨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추론 삼성전자가 단계가 지금 이전 뜨고 있는 넘어가고 있지 거잖아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뜨고 그렇죠. 지금. 예. 거기다가 또 하나 메모리가 많이 필요했던 이유가 챗GPT라 제미나이 써보시면 나를 잘 압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니까 거기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주식의 특징이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는 게 기존 가치주랑 차이인 것 같아요. 글로벌 투자가들 입장에 봤을 때 한국이 미국 중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중요한 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 한 달 전에 책 소개해드리고 똑같은 시점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요건 제가 수익이 났고요. 에이스 미국 반도체 7 플러스는 아직 마이너스 2%거든요. 제 계좌에서는. 네. 제가 물론 장기로 보라고 하셨으니까 한 달은 너무 짧은 기간인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네.
인프라 제공하는 기업들이 먼저 주가 상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반도체가 먼저 반응을 그렇죠. 하고. 그게 네. 인프라가 AI 관련 인프라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도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라서 저는 반도체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투자하는 쪽에서 그런 거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빅테크 기업들 언제 돈을 버는 거냐면 이들이 항상 그 문명사 쪽으로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초기에 투자를 할 때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에 하던 일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처음에 활용한 건 뭐냐면 가장 그들이 돈을 버는 게 추천, 검색, 광고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것들을 훨씬 효율화시킬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 AI 그래가지고 또 서비스가 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즉, 그 다음 단계는 피지컬 A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는 로봇. 이런 로봇이 그냥 활동하는 로봇이 아니라 두뇌를 갖게 되는 로봇. 빅테크들이 할 일들인데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를 효율화시키는 거. 그러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 특히 락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생태계에 잡아놓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 활용하고 계신 분들 그거 거의 공짜로 쓰거나 뭐 20불 정도 내고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들이 몇 개로 정리돼서 더 내려오면 지금 얘들이 가격을 올리면 딴 데 가버립니다. 그런데 뭐 합병이 되거나 이러고 나면요 한 10배로 올려도 우리는 써야 돼요. 필수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계를 저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방향과 시간이라면 시간은 네. 우리가 정확하게 맞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향이 맞으면 내가 기다리는 걸 너무 초자하게 생각하지 마라. 코스닥이 하루에 10% 레버리지 사면 20%씩 올라가는데 무슨 얘기냐 하실 텐데 뭐 그거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조금만 하십시오. 그런 거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메인으로 가져가시면 좋다. 예,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월급의 30%씩 투자해라. 그랬을 때 나중에 모인 돈은 너 스스로 부자라고 느끼게 해줄 거다. 저 개인적으로는 표현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셨다면 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ETF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게 지금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네. 사실 한 주를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한 주를 살 때 가격이 몇십만 원,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투자가.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ETF는 한 주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커피 몇 잔을 아끼면은 살 수 있는 금액이라서 좀 개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나. 주식 공부해서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처럼 테크기업에 투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제가 2000년대 이 자산운용사에 들어와서 그거 아니야. 패시브 투자가 맞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패시브 시장에 본격적으로 연계 제가 한 일인데요. 그 이래로 그런 종목을 열심히 했던 매니저들이나 또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업계를 많이 떠났습니다. 왜요?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잘 내주겠다고 그러는데 수익을 잘 내주는 거는요. 운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테마에 맞게. 그거를 잘 고르는 거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바뀌니까 이 매니저들이 초과 수익 내는 것 자체도 almost impossible이고 초과 수익 내봤자 엉뚱한 투자 방향이 틀리면 한 번에 안 되는 마음대로 거예요.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 시대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 상황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적어도 쭉 10년 단위 정도를 봤을 때 맞는 걸 제가 추천한 반도체, 빅테크, 나스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게 이제 우리 패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면 다 과거의 그 제조업 투자 방법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업계를 그만뒀다고 하는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집에 간 게 아닙니다. 다 어디가 있어요? 개인도 자산운용사를 운영하잖아요. 또 있지만 예.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이 그 방법이 틀려서 이런 공식적인 업계에서는 떠났는데 그런 투자로는 한두 번 돈을 벌어도 벌 수는 있지만 절대로 말아먹을 수도 부자가 안 있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벌었다 깨졌다를 반복해서는 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너무 높고요. 저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안 그러니까 사는데. 많은 투자가들이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주식 공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고 반도체만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추천하는 그게 가장 좋은 거고 나머지 빅테크나 나스닥 같은 거는 뭐 다른 회사들이 더 좋은 상품일 수도 있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특히 보수가 아주 싸서 거의 그저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여기 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성공이라 그러면 땐 정의를 하면
부와 명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명예가 있는 직업을 마쳤더라도 돈이 없으면 그건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죠?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벌겠다고 주식 공부해서 돈 벌면 누구나 공부하겠지만 내 제가 보기에는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제가 얘기하는 이 방법에 맡기시고 그 시간에 성공을 하십시오. 그래서 명예를 얻으면 돈은 따라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빅테크를 통해서 새로운 계급이 바로 탄생하는 그 얘기를 하고 지점에 싶습니다. 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 예. 자, 전기의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인터넷이었고 기술입니다. 자,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새로운 부자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AI는 지금 또 그런 기회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할 능력에 대해서 사고를 한다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내가 직장인이라면 여기에 투자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 계급이 못 되더라도 적어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부는 디지털 시대에 주도하는 기업들을 디지털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테크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조 기업과 테크 기업이 뭐가 차이 나는지 한번 보고 모든 비즈니스를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품 개발, 기획입니다. 이거 개발이라는 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제조,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회사를 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안 만들죠. 그죠? 예. 자, 이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냐면, 자, 아이디어가 필요해. 뭘 할 거냐. 스마트폰 아이디어죠. 그 아이디어면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구현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해요. 컴퓨터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합니다. 자, 테크 기업은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하는 기업들인데 이들에게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사람, 컴퓨터, 전기가 필요하고, 자, 제조업이 매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설비 투자를 해야죠. 네. 근데 테크 기업은요, 그게 없는 사실 거예요. 시작을 자, 하면은 투입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전기만 더 않나요? 늘리면 되는 겁니다. 테크 기업은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제조업은 한계가 1차 함수로 있다. 느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ETF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지만 사실은 제가 개별주를 투자를 할 때도 원칙이 좀 생기더라고요. 빅테크라든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 제 포트폴리오에서 좀 쓸데없는 부분을 많이 덜어냈어요.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 빅테크 위주로 재편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만약에 오늘 1억을 개별주로 투자하신다면 어떤 기업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예. 테크 기업을 해야 되고요. 네. 회사가 제조업 100% 제조업이나 100% 테크 기업은 아니고 이 스펙트럼상에 어디에 위치하겠죠.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는 한 중간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테크 기업 성격도 있으면서 제조업 성격이 강한. 그렇지만 제조업에 가까운 거고. TSMC도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완전 왼쪽에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산다면 제조업 중에서도 테크 기업들이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건 반도체라 그랬으니까 반도체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TSMC 엔비디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나머지 반도체. 그럼 반도체 회사는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심한 것보다는 엔비디아나 TSMC가 제가 얘기하는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ASML은요 자기 분야에 독점적입니다. 아까 지금 AI 도입될 때 첫 번째가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효율화시키는 걸 그랬잖아요. 그죠? 검색, 추천, 컨텐츠 만드는 거. 그거 효율화시키고 두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 AI도 있고 피지컬 AI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봇의 궁극적인 경기는 그게 아니에요. 휴머노이드가 돼야 돼. 휴머노이드라는 건 뭐냐면 인간하고 같이 작업을 하거나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율주행 자동차다는 것도 로봇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 대신 운전을 해야 되니까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게 AI의 마지막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결국은 이 로봇 회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뇌는 빅테크 기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는 초기에 인프라 제공하는 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피지컬 AI까지도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 지금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그래서 거라고 보시는 쉽게 끝나지 GPU 파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50%의 판 엔비디아를 다시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인데 제가 이제 이 대표님 책을 본 다음에 개별 종목 볼 때 그 원칙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찾아낸 종목이 하나 있는데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 주식 가운데서 왜냐하면은 그때 환율이 한창 달러 환율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화폐 가치가 좀 낮은 일본 쪽에서 찾았던 기업이 어드밴테스트라고 해서 반도체 검사 장비고 얘가 나름대로는 그쪽에서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투자를 했고 그게 1년 동안 400% 정도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훌륭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희도 일본 반도체 상품이 있습니다. 디지털에 필요한 반도체 그 제조업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는
일본이 독점적인 네. 기술이 많더라고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 일본에서도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느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도 제 돈은 운이 좋으면 많이 벌고 운이 안 좋으면 손해도 볼 수 있는 데는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투자가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성공의 그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공 투자는 방향과 시간이라는 거 하나고 개인의 성공은 부와 명예인데 여러분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 일에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돈은 제가 추천한 대로 벌어는 거고 네. 내 돈 투자는 운이 좋으면 많이 벌고 운이 나쁘면 깨먹거나 망하는 그런 투자 하지 마십시오.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오는데 하라는 겁니다. 네. 지금 중국하고 미국, 중국이 AI나 로봇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는 다른 리스크가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죠. 많아서 네. 근데 굳이 중국까지 가서 그거는 잘 하시는 분들은 그죠? 하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이 야 중국이 좋대더라. 그래서 가는 거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왜 빅테크 그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에 주목을 하고 길게 방향을 잘 잡아서 또 ETF 위주로 하면은 좀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투자는 얼음처럼 하는 게 아니라 빙하처럼 해야 된다. 빙하는 바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류를 타고 움직인다. 좀 네. 크게 산업을 보고 움직이는 그런 투자 철학을 가져라는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네. 반도체 탑부가 제일 많고요. 네. 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빅테크고 또 나스닥도 있고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채권도 들어야 되는데 네. 채권 혼합형. 혼합형은 엔비디아 채권 혼합이라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있군요. 그 수익이 뭐 괜찮고 그런데 제가 투자한 전체 포트폴리오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면 항상 나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는 상품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내 투자가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방향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전망하거나 예측할 게 아니라 네. 세상의 흐름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을 누가 만들어 가는지 보시면 간단하거든요. 우리 배재규 대표님은 워낙에 업계에서 어떻게 가장 오랫동안 정상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아무래도 선호하실 텐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부동산은 전혀 안 하시나요? 부동산은 당연히 하죠. 부동산은 투자로만 보시기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사는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보통 전세가가 한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내가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으면 단순히 10억에서 20억을 번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전세를 줬으면 5억밖에 안 든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은 아까 성공 투자는 논리와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없이 내가 정말 주식에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100% 주식만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제가 얘기한 투자를 해보고 한 5년쯤 지나서 자신감이 생기신 분이라면 제 말 확실히 주식할 것 같아요. 집 안 사고. 제가 얘기한 방법을 하시면 집 살 돈이 생기나요? 집 생깁니다. 만약에 무주택자인 30대가 5억이 있어요. 그럼 대출을 연끌해서 어떤 아파트를 그래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굴리면서 월세를 사는 게 맞을까요?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라면 부모님께 주식 투자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100%다 날린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망하느냐면요. 투자 방법이 잘못돼서 망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주변에 보면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이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보다 더 흔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은 사고 팔고가 어려워서 어쨌든 뭐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또 버틸 수밖에 없는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빚을 내서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팔고 하다가 불리지 못해서 부자가 되지 부동산은 못하는 본의 아니게 경우가 장기 많은 것 투자를 같아요. 하고요. 네. 또 부동산은 손해보면 안 팝니다. 그리고 부동산 손해보고 안 팔았을 때 아직까지는 망한 경우가 없어요. 주식은 손해보면 안 판다고 해서 안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잉여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잉여. 우리가 먹고 사는 이게 물리적으로 먹고 사는 이게 전부가 아닌 세상이 될 때는 이미 달라지는 겁니다. 부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지나라는 데 대한 그 가격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잉여가 없는 사람들은 잉여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잘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월급의 30% 투자하면요.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봐요. 손자한테 금반지를 해주셨나요? 아니면? 저는 손자한테 금반지보다는 테크 기업을 샀습니다.
ETF. 빅테크하고 반도체 탑4. 혹시 에이스 당연히 ETF? 둘 다 에이스 사줬죠. 돌 됐을 때 빅테크 사줬고 예. 두 돌 때 반도체 탑4를 사줬어요.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2022년 2월생이니까 예. 수익률이 수익률이 확. 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또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나스닥 100을 태어나면 1,000만 원치 사줘라. 그리고 55세쯤 되면 은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팔지 말라고 해라. 예. 그러면 55년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연평균 15% 정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5에 55성이 되거든요. 1.15에 55성이면 2,170배가 됩니다. 그럼 1,000만 원이 217억이 돼요. 물가 상승 10배로 보면 22억이 되는 겁니다. 야. 왜 나스닥을 이렇게 자신하느냐? 계속 새로운 기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새로운 기술이지만 또 새로운 20년, 기술. 30년에 또 모르잖아요. 아이들에겐 그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보내고 새로운 기술 종목으로 기술을 다시 짜줘요. 네. 그래, 1,000만 원으로 20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2천만 비과세가 원까지는 비과세. 2천만 원까지니까 2천만 원 주면 40억 아니냐.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언으로 55세까지는 팔지 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그럼 어떻게 푸세요? 굉장히 길게 일하셨잖아요. 저는 예.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많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판단을 하고 종목을 골라야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스트레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집중을 한다면 결과가 항상 제대로 나오면 그건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엉뚱한 성과가 개런티 되지 않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당신 말 듣고 내가 좀 해볼게 라고 하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요. 지금 종목들을 정리를 못해요. 보면 다 다 아까워. 스토리가 있어요. 다 아까워. 다 이건 누가 줬다 그래서 샀고 맞아. 뭐 누가 좀만 기다리면 샀는데 될 것 같고. 그거를 다 모아놓은 내 포트폴리오는 제가 그 포트폴리오 뭐라고 부르냐면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저도 옛날 투자할 때 100% 나는 것까지 절대로 안 기다렸습니다. 한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요. 20-30% 나면 파는 그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가져와서 투자를 해보니까 반도체 460%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50% 60% 넘어가면 팔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본능이. 그리고 그거를 좀 참아보면요 빠져요. 팔았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안 팔았어요. 왜 안 팔고 기다리냐면 내가 투자가분들한테 장기 투자라는 말을 하면서 내 걸 판다는 거는 앞에 얘기한 논리와 감정에서 나조차도 감정에 무너지면서 어떻게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제가 어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Experimentum crucis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루시스가 크룩스 십자가의 그 복수형인데 내 스스로 그 고통을 경험해보고 투자가들에게 하는 얘기.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거를 극복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ETF가 이제 뭐 50% 70%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100%가 나와요. 100%를 내가 옛날에 누려본 적이 없는데 이제 100% 따블렸으면 먹을 만큼 먹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나는 밖에 투자가들 만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업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하라는 투자 철학을 얘기를 하면서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투자할 건데 2, 3년 뭐 늦게 간다고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좋은데 그때마다 갈아타면 되는데 AI 다음에 큰 기술이 뭐가 나올까 보면 한참 시간이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바뀌는 부의 소유자가 바뀌는 그 기회가 되기에 올라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이거 곧 AI 버블이라는데 해서 두려워서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어 표현으로 barking dogs never bite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짖고 있는 동안에는 물 수 없다는 거거든요. 버블 그러고 있을 때는 버블 안 탑니다. 자, 오늘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배재규 대표님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까지 공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투자 되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감사합니다.